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이제 겨울이 와서 장비를 정리해서 넣기 전에 저의 경험, 올해 처음 시작한 선상낚시 하면서 장비도 새로 싹 구매를 했는데요. 그 장비 구매하면서 겪었던 부분들, 그리고 초보 조사님들이죠, 처음으로 이제 선상낚시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것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순서입니다. 바늘, 라인, 로드, 릴.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로드와 릴이 제일 비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바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통 낚시를 하면, 낚시를 했을 때 릴 비싸고 로드 비싸고, 그리고 라인은 뭐 어느 정도 금액대 사고, 그리고 끝에 애기를 달고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바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인, 세 번째 로드, 그리고 네 번째가 릴, 이 정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물고기를 만나는 가장 시작점이 바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늘이 그 물고기를 정말 훅셋하고, 물론 라인과 로드와 릴 다 좋으면 좋지만 바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바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루어들을 쫙 한번 깔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오늘 선상 루어 낚시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오징어 관련한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갑오징어, 쭈꾸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문어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애기들을 우리가 쓰게 되죠. 자, 바늘이 저는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사람하고 그리고 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낚싯대가 있을 거고, 쭉 연결되는 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나면 사실 그 우리가 대상어종을 만나는 제일 처음 만나는 부분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늘을 애기에 끼우는 것도 중요하고, 애기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늘 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기를 고를 때, 이렇게 애기를 고를 때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뭐 500원짜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8,000원에서 만원 사이 이런 애기들도 있는데, 자, 애기를 고를 때 저는 다른 거 보지 않고요, 일단 마감 상태를 봐요. 마감 상태를 보고, 물론 가격도 가격이지만 워낙 유명한 이런 일본 루어들 같은 경우는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훌륭하더라고요. 그 값을 해요. 정말 값을 한다는 느낌이 들고, 그 아무래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의 한계를 인정하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라면 그 꽝을 치기는 싫고, 그러면 그 대상어종을 잡을 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루어를 사용을 해서, 바늘 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좋은 루어를 사용을 해서 한 번을 걸었을 때도 제대로 랜딩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기들 보면 뭐 수평애기라고 하죠. 뭐 액션도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애기하고 이런 저렴한 중국제 뭐 500원 막 이런 것들, 이런 애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건 뭐야? 자, 이런 애기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 바늘 끝 상태를 봐요. 바늘 끝을 비교를 해봅니다.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날카롭고 훅셋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얘는 좀 둔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 사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한번 낚시를 해봐도 얘는 녹슬고 뭐 얘는 괜찮고 뭐 이렇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바늘 상태를 비교를 해보고, 저는 거기에서 얘가 훅셋이 잘 되겠다 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고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싸구려 중국제 말고도 국산 애기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일단 전체적인 마감 상태하고, 그리고 바늘의 상태, 뭐 애기에 뭐 만들어져 있는 마무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뭐 사용 평에 있어서 스탠스를 잘 취해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바늘 상태가 정말 괜찮은지,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손톱을 긁어봤을 때 기스가 자연스럽게 잘 나는 뭐 이런 루어들이 애기가 바늘이 좋다라고 해서 그런 애기들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저는 어쨌든 바늘 상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 같은 경우에 이런 액세서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자 열어보시면 반대편에는 이렇게 심해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달려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끝부분을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나있죠. 그래서 요 사이로 이게 바늘이 펴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다시 좁혀서 펴져 있는 이렇게 바늘이 펴져 있는 여기에 바늘을 다시 잡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자세를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바늘이 좋은 애기나 루어를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것만큼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바늘 상태가 좋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샀으면 애기를 쓰다 보면 또 여나 이런 데 걸려서 바늘이 펴지거나 바늘 끝이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애기들, 이 앞에 봉돌이 있는 이런 애기들, 싱커가 달려있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닥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바닥에서 보통 움직이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여의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바늘 상태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액세서리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런 아이들이 문제인 거죠 이제. 자, 이거 이제 농어 낚시할 때 우리 쓰는 그 루어인데 이런 루어 같은 경우도 요런 지금 후크가 씌워놨지만 요 끝부분들이 있잖아요. 끝부분들이 아무래도 낚시를 하다 보면 얘도 여 사이를 뚫고 나오는 아이라서 오다 보면 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에 걸린다든지 했을 때 바늘이 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바늘 끝이 이렇게 약간 꺾이게 됩니다. 살짝 미세하게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훅셋을 할 때 훅셋이 되지 않아요. 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베스 낚시 할 때 쓰는 바이브레이션. 이 바이브레이션 농어 낚시 할 때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바늘 끝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끝부분이 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쓰는 액세서리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이런 아이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액세서리예요.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 큰 고기를 걸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바늘 끝에 걸려 있다가 이렇게 퉁 튀어나왔을 때 바늘이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액세서리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이제 제대로 제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끔 잡게끔 이렇게 끼워서 이 사이에 끼워서 바늘을 다시 제자리를 잡아줄 수 있게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런 액세서리예요. 그래서 얘도 하나 있으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저거보다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이건 어떤 거냐면 바늘이 끝이 이제 휘어 있을 때도 쓰지만 바늘 상태가 별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별로 좋지 않다 이럴 때는 이렇게 갈아줍니다.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갈아주고 이 끝부분도 이렇게 펴주고 자 그리고 이렇게 요 사이로 해서 이렇게 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갈아주면 상태가 굉장히 달라져요. 굉장히 뾰족해집니다. 만져봤을 때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특히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가는 루어들 있잖아요. 바이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바이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크랭크베이트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 바닥에 걸려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오는 아이기 때문에 이쪽 바늘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살짝 뜨니까 그렇긴 한데 혹은 이렇게 오다가 앞에서 이 바늘이 걸리는 경우에 특히 이 바늘 요 끝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액세서리를 쓰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늘 샤프너, 훅 샤프너 같은 경우도 쓰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죠. 지그헤드 같은 경우도 특히나 바닥으로 오는 루어이기 때문에 이런 바늘 끝이 돌이나 이런 데 걸려서 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펴지면 또 얘로 쓰면 되는 것이고 휘면 마찬가지로 얘로 이제 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늘 끝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우리가 한 번을 걸어도 랜딩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이런 바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늘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이 바늘을 한번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꺼내봤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 바늘은 그냥 얼핏 보면 스트레이트 훅 같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광어 낚시할 때 쓰는 스트레이트 훅인데 보시면 비슷해요. 굉장히 형태는 비슷하죠. 그런데 옆쪽으로 돌려보시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늘의 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줄을 묶을 때 쓰는 부분인데 이것의 사이즈가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죠. 자, 바늘 사이즈는 뭐 비슷해 보이는데 오히려 얘가 약간 작지만 이 바늘의 아이 부분은 굉장히 커요. 자, 이 바늘이 뭐냐면 바로 그 트레일러 훅입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훅이라고도 하고, 그 트레일러 훅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원래는 이 바늘이 이런 우리가 루어 낚시할 때 쓰는 이 스피너 베이트 뒷부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바늘에 바늘을 하나 더 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초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스피너 베이트를 쓸 때도 그 입질이 숏바이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만 문다든지 아니면 물었을 때도 만약에 제대로 훅셋을 했을 때도 살짝 걸려서 이 바늘이 빠지기 쉽다든지 이런 경우에, 자, 이 트레일러 훅을 달게 되면, 자, 어시스트 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부분이 약하게 훅셋이 되더라도 이 부분이 또 한 번 잡아주기 때문에 랜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바이트를 받아도 그 랜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그 보통은 이제 그 바다 낚시가 아니라 저렇게 스피너 베이트에 쓰는 어시스트 훅인데 이것을 여기다 쓰면 또 효과가 있어요. 자, 이 광어 낚시할 때 숏바이트 많이 나오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이나 초봄 같은 때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초봄에 입질이 미약할 때라든지 살짝 걸렸을 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가 웜에다가 스트레이트 훅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이트 훅 같은 경우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끼워서,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바늘 위아래에 이렇게 고무를 끼우게 돼 있어요. 이런 어시스트 훅을 사시면 같이 따라옵니다. 같이 패키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아래에 이렇게 고무를 끼우면 고정이 돼요. 얘가 이렇게 빠지거나 뭐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무를 끼워놓으면 야, 고무 가지고도 밀려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미늘이 있죠. 바늘 끝에 미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가 이 미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훅은 빠지지 않아요. 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스트레이트 훅이 있고 이 바늘이 하나 추가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웜의 액션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단지 입질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여기 가기 전에도 벌써 여기서 훅셋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차적인 그 어시스트, 말 그대로 어시스트 훅이기 때문에 한 번의 입질을 받아도 훅셋이 훨씬 쉽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와이드 갭 훅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여기에 이제 고무를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웜을 이렇게 자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랫부분에 바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웜의 액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아래에서 부가적인 훅셋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늘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또 다른 역할을 훅셋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이런 트레일러 훅도 여러분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자, 이 부분은 뭐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광어 낚시할 때 이런 와이드 갭 훅이나 스트레이트 훅이나 이걸 사용을 하시더라도, 자, 이걸 사용을 하실 때 이런 트레일러 훅,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일러 훅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늘에 대한 중요성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바닥을 다니는 루어들,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늘 끝이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훅셋을 용이하게 하게끔 이런 샤프너를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바늘과 관련된 액세서리들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습게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릴이나 로드나 이런 것보다는
바늘 끝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물론 뭐 프로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는 좀 잘 사용해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소개시켜 드리고, 이런 어시스트 훅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바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강조를 해보고요. 다음에는 또 라인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